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최근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서 외교본부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대통령 중남미 4개국 순방 성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네팔 지진 관련 우리 정부 대응, 아베 총리 방미 활동 및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마지막으로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대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6일부터 27일까지 이루어진 대통령님의 중남미 4개국 순방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방문하신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4개국은 한중남미 간 환태평양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핵심 국가들로서 인구 2.9억 명, GDP 3.1조 불의 거대 신흥시장이자 전략적 자원의 보고,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전통 우방국이기도 합니다.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자료 일정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일정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중남미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가 그간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북미, 동북아, 동남아를 잇는 환태평양 정상외교가 일단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중남미 핵심국가 정상 차원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본 순방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진출을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 정부 들어 최다 규모인 총 78건의 협정 및 MOU가 체결되었고 126명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수행경제사절단은 7천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절단에 함께했던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중소 중견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각별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구체 성과로는 먼저 방산, 의료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페루와는 약 20억 불 규모의 FA50 고등훈련기 수출이 추진되고 있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페루 정부가 정상회담 직후 우리나라를 위생 선진국으로 전격 공표함으로써 인증 과정을 2년 정도 단축함으로써 우리 의약품의 페루 시장 전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방문국 내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수주를 위해 정상 차원의 비즈니스 외교를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한편 중남미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공공외교 행사를 가졌으며 칠레와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워킹 할러데이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방문국 정상 및 정부 차원에서 다방면에서 한국을 롤 모델로 삼고 벤치마킹하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로서는 중동 순방의 모멘텀을 이어 이번에 중남미 순방을 통해 거둔 실질 협력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2일 타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용 후 해결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 3대 중점 분야를 설정하여 집중적 협상을 추진한 결과 우리의 선진적 위상이 반영된 새로운 협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협상 타결 직후 캐리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신협정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및 한미 FTA에 이어 한미 동맹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가시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 5쪽에서 6쪽 신협정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대 중점 분야 중 사용 후 해결력 관리와 관련하여 중간 저장, 재처리 재활용, 연구 처분, 위탁 재처리 등 어떠한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과학자들이 염원해왔던 사용 후 해결력 연구 활동의 자율성 관련 우리 보유 시설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고 한미 간 공동 연구 중인 파이로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였습니다. 원전 연료 공급과 관련해서도 장래에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해서 20%까지의 전홍축이 필요하게 되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원자력 업계가 한미 양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대해 미국산 핵물질 및 장비 등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그간 연간 130억 원을 투입해서 전량 수입해온 암 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내년부터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 협력 전반을 다루는 차관급 고위급 위원회 및
산하 실무 그룹을 설치하여 전략적 협력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체결한 원자력 협력 협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한 협정 전문에 이례적으로 NPT 당사국으로서의 불가항의 권리를 확인하고 양국 간 원자력 협력에 있어 주권의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함으로써 만에 하나 우리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원자력계의 역동적인 발전 가능성을 감안 신협정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향후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와 빈틈없는 이행을 위한 외교부의 전담 조치 신설 등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한 진행 사항은 양측 정식 서명 후 조속히 금년 중반경 상세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5일 네팔을 강타한 대지진 관련 재국민 보호 및 인도 지원 제공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2010년 IP 대지진보다 16배 정도 강력한 위력을 가진 근본 지진으로 인해 오늘 현재 전체 사망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대형 재난 대응 매뉴얼 및 상시 훈련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에 의거 근본 지진에 따른 우리 국민 보호 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부터 재국민 보호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골든 타임인 72시간 이내에 신속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하여 우리 국민 피해 현황 파악, 부상자 지원, 귀국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 대상 구호 물품을 현지에 긴급 수송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철수 지원을 위해 우리 국적기 정기 항공편 3편에 더하여 국적기 1편을 증원하며 우리 국민 400여 명을 조기 귀국시켰습니다. 정부는 또한 네팔 지진 발생 직후 신속하게 정부의 지원 규모 및 방식을 결정하고 현재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진 발생 24시간 내 100만 불 인도적 지원 의사를 공표하고 그중 50만 불은 현지 수요가 결실한 국산 천막빛 담요 등 현물 지원 형식으로 네팔 정부에 전달하였으며 역대 해외 긴급 구호대 파견 중 가장 신속하게 54명의 긴급 구호대 파견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외 긴급 구호대는 우리 정부 지원으로 건립된 한네팔 친선병원에서 의료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네팔 문화유산 유적지인 박타푸르 지역의 건물 붕괴 현장에서 탐색 구조 및 방역 활동도 적극 실시 중입니다. 정부는 시급한 긴급 구호 활동과 병행하여 우리의 ODA 사업을 활용 네팔의 지진 복구 및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최근 국제사회 재재난의 급증으로 인도적 지원 수요는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작은 규모의 인도적 지원 예산으로 인해 중견국 이상에 걸맞는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산 증액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난주 아베 총리 방미 관련 사항입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이번 방미는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에 따른 정상 외교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연내 우리 대통령님을 비롯한 중국,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주요국 정상들도 방미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 방미 계기에 미일 양국은 주요 결과물로서 우리의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과 형식과 내용면에서 유사한 미일 공동비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근본 방미 계기에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고자 하며 먼저 경제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비전 성명에서 조속한 TPP 타결 의지가 표명되었으며 미국이 무역 촉진 권한 TPA가 의회 통과된 후 일정 시점에 TPP 타결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사 인식과 관련하여 아베 총리는 미 의회 연설에서 무라야마 고이즈미 다마의 핵심 표현인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하지 않고 과거 전쟁에 대한 통절한 반성만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무력 분쟁과 여성 권리 침해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위안부 문제나 고노다마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 시 조건이나 수식 없이 고노다마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아베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아베 총리는 계기별 상황과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연장선상에서 전후 70년 담화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일본은 물론 미국 및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아베 총리의 방미 계기에 올바른 역사인식 표명이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은 케리 국무장관과의 미넨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대화 및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 면담 등 계기에
미 측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였고 외교부 1, 2차관들도 방미계기에 행정부를 포함한 각기 인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베 총리 방미 이전에 미 행정부 고위층은 물론 다수의 미 의회 중진 의원 및 유수한 언론과 학계 인사들이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으며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촉구하는 이러한 움직임에 메르켈 총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도자들도 동참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 연설 이후에는 미 행정부가 과거사 관련 기존 입장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재확인하고 나섰으며 의회에서의 비판도 다수 나왔습니다. 특히 외국 정상의 미 의회 연설에 대해 하원 외무위원장과 야당 간사가 초당적으로 비판 성명을 낸 것은 미 의회 역사상 이례적인 것으로서 역사 문제를 보는 미 의회 입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나경원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4월 30일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 등 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역사 문제와 관련한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에 대한 진솔한 평가를 직접 듣는 기회를 가지셨으며 이러한 내용이 국내에도 널리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역사학회 성명을 주도한 더든 교수와 대표적인 지휘파인 커티스 교수 등 학계 인사들은 물론 파이낸셜 타임즈, 뉴욕 타임즈,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자이tung 등 세계 유수 언론들로부터도 강력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아울러 일본 내에서도 우익 성향의 몇몇 언론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언론과 무라마 전 총리 등 양심 세력들은 아베 총리가 주변국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전후 70주년 담화에서는 보다 전향적인 인식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했습니다. 자료 22쪽 우리의 향후 정책 방향입니다. 동북아 정세 변화 속에서 정부는 영내 국가들 간의 건설적 관계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합니다. 북핵, 경제, 역사 분야에서 상호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균형 감각을 갖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국의 아택 재균형 정책과 우리 동맹 정책 간 시너지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일본의 역사 수용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방문국 내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수주를 위해 정상 차원의 비즈니스 외교를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한편 중남미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공공외교 행사를 가졌으며 신뢰와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워킹 할러데이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방문국 정상 및 정부 차원에서 다방면에서 한국을 롤 모델로 삼고 벤치마킹하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로서는 중동 순방의 모멘텀을 이어 이번에 중남미 순방을 통해 거둔 실질 협력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2일 타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용 후 해결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최근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서 외교부 업무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대통령 중남미 4개국 순방 성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네팔 지진 관련 우리 정부 대응, 아베 총리 방미 활동 및 미일 방위협력 기준 개정, 마지막으로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대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6일부터 27일까지 이루어진 대통령님의 중남미 4개국 순방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진출을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 정부 들어 최다 규모인 총 78건의 협정 및 MOU가 체결되었고 126명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수행경제사절단은 7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절단에 함께 했던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중소중견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각별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구체 성과로는 먼저 방산, 의료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페루와는 약 20억 불 규모의 FA-50 고등훈련기 수출이 추진되고 있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페루 정부가 정상회담 직후 우리나라를 위생 선진국으로 전격 공표함으로써 인증 과정을 2년 정도 단축함으로써 우리 의약품의 페루 시장 전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수출 증진 등 3대 중점 분야를 설정하여 집중적 협상을 추진한 결과 우리의 선진적 위상이 반영된 새로운 협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협상 타결 직후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신협정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 및 한미 FTA에 이어 한미 동맹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 5쪽에서 6쪽 신협정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대 중점 분야 중 사용 후 해결력 관리와 관련하여 중간 저장, 재처리 재활용, 영구 처분, 위탁 재처리 등 어떠한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과학자들이 염원해왔던 사용 후 해결력 연구 활동의 자율성 관련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방문하신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4개국은 한중남미 간 환태평양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핵심 국가들로서 인구 2.9억 명, GDP 3.1조 불의 거대 신흥시장이자 전략적 자원의 보고,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전통 우방국이기도 합니다.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자료 1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2쪽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중남미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가 그간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북미, 동북아, 동남아를 잇는 환태평양 정상외교가 일단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중남미 핵심국가 정상 차원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본 순방을 통해